쓰지 못할 스카프. 윤인영. 아는 분 중에 수연이 엄마가 있습니다. 중학생인 첫째 딸 수연이와 모범생 둘째 딸, 막내라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셋째 아들을 뒀습니다. 수연이 엄마의 자식 사랑은 남달라서 자식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이해하려 하고 자식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런 엄마 덕에 아이들도 심성이 곱고 예의가 바릅니다. 그런데 첫째 딸 수연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엄마에게 반항을 하고 행동이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행동도 말도 불량스럽게 변했습니다. 용돈이 떨어지면 엄마 지갑에 몰래 손을 대는 일도 빈번히 일어났고, 그도 안 될 때는 학교 근처에서 만난 학생들을 폭행해 돈을 빼서 유흥비로 썼습니다. 아빠가 따끔하게 혼을 내고 엄마가 눈물로 사정해도 수연이의 행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도 수연이를 좋지 않게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수연이 엄마는 원래 심성이 착한 아이라며 수연이를 두둔하고 또 믿었습니다. 이후 수연이는 한 폭행 사건에 휘말려 72시간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였기에 부모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 수연이 엄마도 함께 봉사활동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수연이와 함께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돌아다니며 소외된 이웃을 돌봤답니다. 그 과정에서 수연이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더군요. 어느 날 수연이 엄마가 스카프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수연이가 생일 선물이라며 줬다고요. 그러면서 스카프와 딸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이 없던 수연이 엄마에게 "그 스카프 쓰고 가요. 그러면 비 덜 맞을 거예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사준 스카프가 아까워서인지 아무 말 안 하고 그 비를 다 맞으며 뛰어가더군요. 값비싼 것은 아니지만 속썩이던 딸이 돈을 모아 사준 거니 무엇보다 소중하지 않았을까요? 하늘 부모님께 상처와 고통만 드린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어머니 마음도 저리 기쁘시겠지요. 우리의 작은 정성을 크게 여겨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의 롤모델. 최선화. 얼마 전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떤 엄마가 되고 싶냐고요. 저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같은 엄마요. 사실 저희 엄마 같은 엄마가 되기에 전 너무 부족합니다. 엄마처럼 자식을 위해 희생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 롤모델이 여전히 우리 엄마인 건 엄마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조금은 닮지 않을까 해서죠. 홀로 두 딸을 키운 엄마는 억척이었습니다. 포장마차 행상, 분식집 우유 배달 등 여러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다 했습니다. 그중 가장 오래 한 게 우유 배달입니다. 새벽 3시면 눈을 떠 배달을 갔다가 딸들이 학교 갈 시간이 되면 집에 돌아와 분주히 학교 갈 준비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등교한 후에는 다시 아침 배달을 나갔고요. 추운 겨울이면 손발은 찬바람에 다 터서 피가 나고 어느 날에는 몸살로 끙끙 앓아 누웠습니다. 하지만 일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다니는 학교에도 우유 배달을 왔습니다. 엄마가 우유 냄새 나는 옷을 입고 학교에 오면 저는 정말 가슴이 뿌듯하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그런 엄마를 좀 부끄러워했죠. 엄마는 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오랫동안 해온 우유 배달 일을 바로 그만뒀습니다.
자식이 싫어하는 건 엄마도 싫었던 겁니다. 자식들만을 바라보며 힘든 길을 걸으신 엄마. 전 그런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시는 또 한 분, 하늘어머니. 언젠가 옥천 고행컴 연수원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감자포대를 머리에 이어본 적이 있습니다. 감자포대의 무게가 느껴지자마자 눈물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팔로 들기조차 힘들었기에 머리에 이었다고도 할 수 없지만 당시의 그 기억은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죄의 무게 같았거든요. 이렇게 제가 사랑받고 있는데 어찌 어머니를 자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의 롤모델은 언제까지나 우리 엄마, 그리고 우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두 손. 이향숙. 저희 집은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신문지국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신문 배달 구역과 할 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일어나 일하시는 분은 어머니십니다. 어머니가 4시에 일어나 배달할 신문들을 준비해 주셔야 아버지와 오빠, 제가 각자 맡은 구역의 신문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일은 이게 시작일 뿐입니다. 집안일은 물론 낮에는 논농사와 밭농사까지 하셔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탈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두 손이 너무 많이 저려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바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후 어머니는 치료받고 식사하시는 것 빼고는 온종일 잠만 주무셨습니다. 신경이 눌리지 않도록 양손에 강목을 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도 했지만 그간의 피곤함이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 동안 양치와 세수, 식사 등을 하실 수 있게 제가 어머니의 손이 되어드렸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해온 일들을 가족들이 조금씩 분담했습니다. 그런데 분업을 해도 어머니의 일을 대신하는 건 너무 벅차고 힘들더군요. 어머니는 어떻게 홀로 가족들을 다 챙기며 집안일과 농사일, 신문지국의 일까지 하셨을까요? 엄마의 손이 고장날 때까지 그 고생을 몰랐으니 참 저도 무관심했습니다. 엄마의 손이 다 낫자 다시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까지 몰아서 할 요량이었는지 더욱 쉴 새 없이 두 손을 놀리셨습니다. 가족들이 분업을 해도 벅찼던 일을 어머니는 혼자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자신보다 가족들을 위해 아끼지 않았던 손은 굳은 살로 울퉁불퉁 마디가 굵어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잘 펴지지도 붙지도 못하는 오리발같이 되었습니다. 그 손을 잡으니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모든 희생을 하면서도 사랑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가련한 어머니의 삶이 떠올라 가슴이 아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죄짓고 이 땅에 내려온 자녀들을 위해 쉼 없이 두 손 모아 기도하시는 하늘어머니의 아픈 세월이 생각나 또 가슴이 미어집니다.